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 그 선택의 차이, 지금 보세요.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는 선택을 하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더 얻는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조금 덜 남더라도 마음이 편한 쪽을 택했고 사람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들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다는 건 실수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한 뒤에도 계속 나를 소모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릴 때 자책보다 이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평온은 운이 아니라 이런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끊는 걸 실패처럼 여겼지만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걸 용기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았고 상처 주는 사람까지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어도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곁에 남겼습니다. 이 선택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상처를 줄여줍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혼자인 시간을 패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줄어들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서도 버텨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말년은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덜 상처받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선택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선택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쫓는 대신 돈이 새는 구멍을 먼저 막았습니다. 괜히 체면 때문에 쓰는 돈, 사람 관계 때문에 나가는 돈, 불안해서 붙잡고 있던 지출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남은 돈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인한 걱정은 확실히 적습니다.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만 차분히 살폈습니다. 이 태도는 말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밤잠을 편히 자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다는 건 부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를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남들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에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비교가 삶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비교는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보다 지금 가진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힘이 더 크다는 걸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보지 않고 자기 하루를 봅니다. 오늘 하루가 무리 없었는지,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 때 후회가 남지 않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은 남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다는 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밀어붙이며 몸을 버티는 도구처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쉬었고 기운이 떨어지면 속도를 늦췄고 아프면 괜히 참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당장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완벽한 건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움직이는 걸 택했고 유행하는 방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지켰습니다. 몸을 존중하는 선택은 말년에 큰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에게 미안한 선택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쉬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 이 기본적인 흐름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조금 흐트러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균형은 곧 마음의 균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를 가득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년에 후회가 덕다는 건 대단한 하루를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하루를 꾸준히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기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기회가 오면 놓칠까봐 급했고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기회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섭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선택이 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생활을 흔드는 기회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년에 찾아오는 기회는 젊을 때처럼 큰 성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작은 역할로 다가옵니다.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이 작은 기회를 욕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갑자기 요란해지지 않고 조용히 이어집니다. 말년에 필요한 기회는 많은 기회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망치지 않는 기회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돌아보면 아쉬운 순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후회가 적은 사람들은 인생을 잘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책하는 대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나를 돌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년에 후회가 적은 삶은 특별히 성공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잔인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고 잠자리에 들 때 크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시청자분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느꼈다면 이미 이 롱폼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말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된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위에 후회 없는 하루들이 조용히 쌓입니다.